예, 익산 무학뉴스 미디어국장 최선입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의원 익산시 의선거구 국가혁명배당금당 최규석 후보자 인터뷰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사람들이 이제 국가혁명배당금당 뿐만이 아니고 또 최규석 후보님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을선거구에 출마하게 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최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유례없는 경제난에 코로나까지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투표로 혁명을 일으켜 국민들이 하루빨리 배당금을 지원받아 생활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후보님이 얘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닌가. 예, 전주채 씨시죠? 지금 경주시입니다. 경주채 씨. 예. 성이 끝에 글자가 하나만 틀려가지고 저는 최규성인데 최규석 후보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국가혁명배당금당 삼상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삼상정책. 예.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국민 18세 이상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하여 서민층은 없어지고 최하가 중산층 이상으로 살게 하는 중산주의 실현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생계 문제를 배당금으로 완전 해결하여 내면의 미소를 늘 유지하게 할 것이며 효의 실천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어서 가정은 행복이 2배가 되게 할 것입니다. 지역 간의 아전 인수식 갈등은 소통과 화합과 양보의 아름다운 미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삼삼정책의 핵심입니다. 아, 삼상정책. 150만 원씩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 매월. 그러면 국민들이 일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컨디션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일하는데 더 힘바람이 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통장 잔고가 없으면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와 지쳐서 점점 더 처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배당금 지급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이제 삼상 정책의 배당금 지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마비를 해소하고자 화폐 2,000조를 발행하는 양적 완화를 통해 긴급 생계 지원금으로 18세 이상에게 1억 원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또한 배당금 지급으로는 첫째, 국민 18세 이상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둘째, 65세 노인분들께는 매월 220만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셋째, 결혼 시에는 남녀 각각 5천만 원씩 지원하고 주택자금 2억 원도 무이자로 지원할 것입니다. 넷째, 출산 시에는 5천만 원 지급과 아이가 10살 될 때까지 전업주부 수당을 월 100만 원씩 지급할 것입니다. 다섯째, 6.25 열람전 참전 용사, 파독 광부 간호사에게 각 일시불 5억 원과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본인 사망 시에는 직계가족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펌프에 마중물을 충분히 부어 곧바로 물이 뿜어져 올라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긴축재정과 양적 완화 실행으로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에 시장에 소비가 생겨 시장 경제가 살아날 것이며 생산량 증가와 고용 창출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리플 업 정책인 분수 효과를 내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모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겠는데, 그런 배당금은 지급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자원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바로 지금도 경제가 어려운데 그 자금이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항상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그 자금을 나오는 방법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방세 폐지하고 36가지 각종 세금을 한 가지로 통합하면 연 100조의 세수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국 투자자가 쉽게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홍콩이 현재 실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 투자 자본이 홍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비례 벌금형 시행으로 연 100조의 세수가 늘어납니다. 재산과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강력 범죄 외에 경범죄는 벌금형으로 부과할 것입니다. 셋째는 특수사업자 500만 명 신설하면 연 100조 세수가 늘어납니다.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중개업을 합법화시키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고소득자 탈세 방지하면 연 200조 세수가 늘어납니다. 다섯째, 국가 예산 현재는 512조인데 긴축 재정을 통해 연 300조가 전략됩니다. 이와 같이 연 500조의 세수가 늘어나며 연간 총 세수는 약 1000조가 될 것입니다. 국민배당금 400조 지급하고 국가 예산을 연 200조 집행해도 연 400조가 남게 됩니다. 또한 연간 2000조씩 3년간의 6000조 화폐를 발행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 재원 마련을 하기 때문에 재원은 충분합니다. 일본의 아베노미스 정책에서는 8000조의 화폐를 발행해서 경기 부양 효과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화폐를 발행해서 경기 부양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은 이제 편하게 쓰는데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 돈을 찍자 하면 막 1000조씩 찍어갖고 돈 뿌리면 참. 근데 이제 재산 비례형 벌금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쪽에서 지금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신호 위반을 해도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뭐 몇천만 원을 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말씀이시죠? 재산 비례형 벌금형. 지금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그냥 5만 원. 정치금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택배나 택시 기사나 운수업을 업의로 하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고선에 불법 주차지만 주차를 하고선에 빠른 업무를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범칙금을 내게 되는데 많이 끊을 경우에는 월급에 반절해서 그 이상을 범칙금으로 내면은 생계에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해소하고자 이런 재산비례 벌금형을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서울에는 이제 카메라가 많지 않습니까? 주차 위반 카메라든지 뭐 이런 그런 행정 지도하는 차량이라든지. 근데 제가 보면은 시골에도 그런 게 다 있거든요. 카메라라든지 어떤 행정 단속, 차량 주차 단속하는 그 주차 단속 차량이 또 돌고 있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차가 많고 주차가 많아서 위반이 많아서 그런다 치더라도 시골에도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너무 일괄적으로 지금 말씀드려가지고 여기는 주차가 행복한 공간이죠. 익산 같은 경우는 주차 위반 그 교통이 이렇게 편리하지 않습니까? 되게 그런 곳에 굳이 필요 없는데도 다른 도화의 시에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건 모든 정책은 네. 국가가 균등하고 균일하게 시행을 합니다. 시골이라 그래서 도시라고 주차 위반이 많고 시골이 주차 위반이 없다. 그것은 불평등한 원칙에 벗어나는 그렇습니까? 것입니다. 네. 야, 그러면 이제 삼삼 정책이 이제 삼삼 정책. 네. 삼삼 정책이 시행된다면 또 많은 것들이 이제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변경되는 정책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우선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첫째, 김영란법을 폐지할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뇌물 공여자와 뇌물 받은 자가 동시에 처벌이 되는 현행 쌍벌죄를 폐지를 하고 뇌물 받은 자만 처벌하여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실명제를 폐지합니다. 국내 자금 해외 유출 방지와 지하자금 양성화를 통해서 아시아의 금융 메카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수능시험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6년간 본인이 원하는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며 기타 과목은 상식 수준의 수업만 받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2019년까지 총 45회를 실시했는데 총 19회에 우승을 했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또 일본은 25개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고 25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고 우리나라는 한 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교육은 노력에 비해 그 성과라든가 모든 그 실효성은 현저히 좋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에 가까운 한 과목을 전공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수상자가 다수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번째는 헌법재판소를 폐지합니다. 대법원 중심으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고법원을 늘려서 신속한 판결을 이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지방법원은 수십 개인데 상고법원은 한 개이니까 사법교통체증으로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로 인해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고소고발, 남발 방지를 위해서 재산비례 고소 보증금 제도를 실시합니다. 보증금은 고소할수록 늘어나게 할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명이 고소할 때 대한민국은 197명이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째는 상속세를 폐지합니다. 해외 자본의 토종기업의 흡수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수 확보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더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저희 익산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데 너무 이제 정책들이 너무 좋은 정책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이제 익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가혁명배당문당은 국가 전체의 그릇된 제도를 바로 잡아서 어느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나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최대한 살리는 그러한 일을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교통 중심지고 백제 무왕의 숨결이 살아 숨지는 미륵사지가 있고 보석의 도시이며 식품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집중 육성해서 주변 지역과 연계성을 찾고 공존 공영의 길을 도모하여 국가 발전에 편중됨이 없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너무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익산 시민께 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딱 정해 오시니까 뭐 딱 할 얘기도 없고 이제 분도덕이 딱 좋네요. 마지막 익산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국가혁명배당문당은 반드시 국민 배당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원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